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민 작가입니다. 오늘 또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책 쓰기를 위한 멘탈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책을 좀 잘 쓰려면 이제 멘탈을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너무 긴장감이 떨어지면 또 책을 못 써요. 그리고 너무 긴장감을 많이 가지면 또 책을 못 씁니다. 적정 수준의 긴장감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이건데, 책을 잘 쓰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의 압박감이 엄청나게 올라오거든. 이 특히나 베스트셀러 1등 하겠다 뭐 이렇게 마음 먹잖아요. 그러는 순간 책 쓰기는 종쳤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제 큰 목표를 세우고 너무 큰 거를 생각하면 이게 되게 부담이 크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첫 책인데 해밍웨이를 뛰어넘는 책을 쓰겠다. 내가 첫 책인데 뭐 한국 최고의 어떤 그런 책을 쓰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게 참 부담이 되거든. 해밍웨이가 200년에 한 명 나오는 작가인데 그 작가보다 책을 더 잘 쓰겠다라고 했을 때 자기가 압니다. 아, 이게 안 된다는 거를.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를 딱 붙잡잖아. 그러는 순간 이게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엄청난 심적 부담에 시달리게 되고 결국에는 이게 부담이 돼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돼요. 이게 자기를 가두는 일종의 그물이 돼버리는 거야. 움직이지를 못해. 그래서 이러한 압박감과 부담감에 그대로 질식해버리고 끝나버립니다. 원고를 다 쓰지도 못해요. 왜냐면 이 원고 쓰는 것도 마음이 좀 편해야 쓰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냥 뭐 흐지부지 돼버립니다. 그리고 큰 목표를 세워서 좌절을 맛봤기 때문에 그 다음 인생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특히나 책을 쓰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은 지금 상황에서 뭔가 변화와 변신을 생각하는 분들이에요. 책을 쓰는 분들 대부분이 그래. 지금 상황에 만족하는 분들은 책을 안 써. 소위 중고 집단에 만족하잖아. 자기가 속해 있는 어떤 집단, 자기가 속해 있는 어떤 상황들, 이런 상황들에 만족하잖아. 나의 어떤 가정 상황, 나의 와이프의 얼굴, 이게 만족스럽잖아. 책을 안 쓴다니까. 그러면 뭐 와이프 얼굴 불만인 사람만 책 쓰는 거냐 이렇게 물을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자기의 어떤 직장에서가 좀 만족이 안 되고 사업에서도 좀 만족이 안 되고 가정도 좀 만족 안 되고 약간 이 만족 좀 안 되는 이 좀 불만족이 있을 때 책을 쓰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볼 때 그 사람이 재산이 100억이고 1000억이야. 연매출 5천억대 기업의 대표이사야. 그런데 그 사람은 지금 자기 삶이 굉장히 불만족스러울 수 있다니까. 왜? 자기의 이상향이 있는데 그 이상향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남들이 볼 때는 박수치지만 자기는 만족 못할 수 있다고. 반대로 남들이 볼 때는 손가락질을 해도 그 사람 스스로가 또 만족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사람이 이제 변화와 도전을 한다는 거는 자기의 상황에 만족 못하기 때문이거든.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변화를 하는 거야. 인간은 기본적으로 타성에 젖기 쉬운 존재고 관성에 젖어드는 존재인데 자기 삶이 만족스러우면 그냥 이대로 살아도 좋다라는 생각을 하게 마련이야. 누구나가. 근데 변화와 변신이라는 것은 사실은 고통스러운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책 쓰기도 일종의 자기 삶의 어떻게 보면 급격한 드라이브거든. 이 드라이브를 건다는 거는 뭔가 내부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야. 다시 말해서 중고 집단에 문제가 있고 자기 삶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지. 그래서 확실한 변화와 도전을 하겠다는 거거든. 실제로 객관적 스펙이 서울대를 나오고 서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 다니지만은 자기가 볼 때 자기 삶이 좀 깝깝한 거야. 내가 지금 이 대기업에서 과장 부장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좀 답답하다. 왜?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는 내가 대통령 할 꿈을 가졌는데 40대의 나를 보니까 너무 초라하다. 남들이 인정을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크게 부자 된 것도 아니고 크게 뭐 권력 가진 것도 아니고 크게 명예 가진 것도 아니고 뭐 이런 게 별로 없는 것 같다. 그저 루틴한 생활만 해왔고 이래야 나이 다 먹은 것 같다. 앞으로 보더라도 아무리 둘러봐도 답이 별로 안 보인다. 이랬을 때 사람이 이제 변화에 대한 열망과 욕망이 불타면서 새로운 액션을 취하거든. 에라이 하자 뭐 이렇게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어쨌든 책 쓰기라는 게 그래서 그렇게 올라와요. 그랬을 때 책을 쓰는 건데 어쨌든 이 책 쓰기가 이제 그래서 하는 건데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걸로 하기 때문에 중간에 만약에 책 쓰기가 실패하잖아. 그럼 이 사람은 굉장한 방황을 합니다.
이미 자기 상황에서 마음이 떴잖아. 자기 상황이 마음에 안 들, 자기 상황들이 마음에 안 들잖아. 그래서 마음이 떴단 말이야. 떠가지고 책 쓰기 갔단 말이야. 갔는데 책 쓰기에 종착을 해주고 이 자리매김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또 정착을 못하면은 지금 있는 위치에서도 자리 못 잡고 책 쓰기도 자리 못 잡고 중간에 붕 떠가지고 이 유령이 돼 버린단 말이야. 하기 때문에 실패하면 안 된단 말이야. 책을 쓰는 사람들은. 그래서 너무 큰 생각을 가지고 책을 쓰지 말고 한번 해보자. 해보고 뚜껑 한번 열어보자. 그리고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주어진다고 하니까 한번 해보자. 그렇게 생각하고 가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뭐 대충 써가지고 뭐 100% 자비 출판하고 이건 아니고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치로 가지고 그래서 할 수 있는 데까지 노력을 해가지고 최대한 기획 출판과 베스트셀러를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돼가지고 가주는 게 제일 좋아. 만약에 그게 안 됐을 때 제 자비 출판을 하는 건데 가가지고 그 사람이요 처음부터 에라이 씨발 나는 실패다 인생 대충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살아버리는 거하고 진짜 죽을 듯이 노력해가지고 끝까지 가가지고 실패한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끝까지 가가지고 실패한 사람은요 반드시 대성공을 해요. 왜 그러냐, 끝까지 갔거든. 갔는데 어떻게 지금 아다리가 안 맞아가지고 이제 이게 탁 떨어진 거잖아. 이런 사람은 이미 임계점을 넘었어요. 넘었기 때문에 어떤 모멘텀만 주어지면 바로 그냥 반등입니다. 바로 반등이에요.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한 사람들은 결국 어디를 가나 아다리가 걸린다는 거야. 아다리가.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은 대박 쳐요. 이가 안 친다 말 안 되는 겁니다. 무조건 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데까지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하고 실패하더라도 괜찮아. 왜냐면 이렇게 갔기 때문에 이미 성공을 거의 확정했다라고 보면 돼요. 확정했다고 보면 돼. 그런 뭐 케이스 어디 한둘이가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음의 부담을 좀 넣고 쭉쭉쭉 해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끝까지 가지고 성공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음의 부담을 딱 놓으라 그러니까 또 마음의 부담을 또 완전히 놓아버리잖아요. 그럼 완전히 놓아버리면 또 안 돼. 완전히 놓아버리면 바보 되거든. 긴장감이 너무 떨어지잖아. 그럼 또 책을 또 못 써요. 아무 걱정이 없다, 뭐 만사태평이다 이러면 또 책 못 써. 특히 이제 이게 어떤 상황에서 책을 못 쓰냐면은 뭐 제주도라든지 뭐 뭔가 환경이 너무 좋은 데 가잖아. 파라다이스와 같은 이런 곳에 가잖아요. 걱정과 근심이 사라집니다. 특히 제주도 같은 이런 데 가잖아. 그냥 이게 막 뭐 걱정 근심이 없어지는 거야. 좋게 말하면은. 나쁘게 말하면 뭐냐, 삶의 열정이 떨어지는 거지. 열정이 뭐 하겠다는 의욕이 사라지는 거야. 왜냐면은 이게 그 너무 마음이 편하거든. 편하기 때문에 뭐 별 걱정이 안 생기고 어떠한 삶의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뭐 대충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뭐 그렇게 됩니다. 사람이. 저도 이제 그렇게 된 거잖아. 저도 이제 제주도 한번 갔다 왔잖아요. 1년 정도 있어 보니까 내 제주도에서 책을 좀 쓸라 했었거든. 근데 못 쓰겠더라고. 왜? 걱정 근심이 없으니까 못 쓰겠더라고. 이게 뭔가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이 스파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스파크가 없으니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야. 너무 편하고 하니까. 너무 근심이 없고 하니까 자연 그 자체로 그냥 마음이 충만해지는 거야. 지갑이 비어있어도 마음이 너무 편한 거야. 이건 천국인 거야. 난 사실 지금보다 그때가 사실 더 행복했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진짜 너무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걱정이 사라지면서 이게 뭐 하겠다 이게 없어지더라고. 그래서 이게 너무 이게 떨어져도 이게 문제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책을 쓰려면 적정 수준의 긴장감이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노력을 좀 끝까지 해주고 끝까지. 이게 끝까지 해서 실패해도 돼. 이 사람은 성공 무조건 할 거기 때문에 끝까지 완주했다는 게 중요하다니까. 완주했다는 게 열심히 이렇게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부를 열심히 해. 수능 시험을 열심히 공부해. 끝까지 갔는데 시발 성적 개판인 거야. 엉망인 거야. 지방 사립대를 간 거야. 이렇지만 이 사람 됩니다. 이게 돼요. 대학 선배 중에 한 선배가 있는데 이분의 뭐 실명은 제가 밝히지 않기로 하고 개인적으로 조금 이제 친한 형님인데 이 형이 이제 그 부산에서 이제 공부를 한 거예요. 공부를 한 겁니다. 이제 부산에 있는 뭐 이제 공고를 졸업했는데 거기서 이제 전교 1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 형님 말로는 평소 이제 이렇게 뭐 모의고사 친 걸로는 뭐 이렇게 한대법대 정도는 이제 갔다. 못해도 부산대법대다. 그렇게 성적이 나왔대. 나왔는데 이제 수능 치니까 성적 안 나온 거야. 그것도 이제 그 공부다 보니까 이제 또 군대 갔다 오고 뭐 이러면 이제
공고가 원래 대학 가는 학교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한 2년, 한 1, 2년, 한 2년 정도 공부한 거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삼수지. 그렇게 해가지고 시험을 쳤는데 성적이 이제 부산의 동아대 법대에 갈 성적이 나온 거야. 그 제 모교죠. 그래서 이제 실망을 하고 한동안 학교 안 왔다더라고. 열받아가지고. 뭐 성적이 뭐 한대법대나 그래도 뭐 성대법대, 부산대법대 정도는 가는데 이게 뭐 한 토를 두 토를 떨어지니까 물론 이제 그 사이 학교들은 좀 있지만 이제 보통은 이제 동아대 법대 출신들은 이제 보통은 동아대 법대 위에 부대법대 있고 부산대 법대 있고 그 위에 뭐 한대법대나 뭐 성대법대 있다. 그 경우에 따라서 부대법대가 한대나 성대급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중간에 건대 뭐 경희대 뭐 중대 이런 데는 좀 패스 다 하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 어쨌든 간에 그런 건데 어쨌든 그 떨어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실망을 한 거야. 해가지고 이제 한 몇 개월 동안 학교를 안 왔는데 어느 순간 이제 이 나이도 이제 먹고 들어왔고 학교를 그러니까 공부를 좀 이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1학년 때까지는 그래도 좀 연애도 하고 뭐 이렇게 하셨대 뭐 그분이. 그러다가 이제 2학년 때부터 공부를 해가지고 한 2년 만에 1차 시험은 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2차 시험 떨어지고 그 다음 연도에 동차로 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대학 졸업할 때 대학 졸업 전에 4학년 졸업 전에 대학을 사법고시 붙고 졸업할 때 이제 윤수원에 바로 갔거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부한 시간이 한 4, 5년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한 4년 정도? 한 4년, 5년? 뭐 이런 건데 금방 붙은 거죠, 사실. 그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그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나와가지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낮은 학교를 들어갔다 하더라도 끝까지 열심히 해본 사람들은 결국에는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저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수능 공부할 때가 고시 공부할 때보다 더 열심히 했다고 얘기하더라고. 고시 공부는 수능 공부할 때보다는 조금 낮게 공부를 했다더라고. 긴장도라든지 뭐 열정 이런 것들을. 근데 합격을 해가지고 지금 어쨌든 뭐 변호사를 잘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잘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형을 보더라도 그렇고 뭐 여러 케이스가 많은데 끝까지 노력을 한 사람들은 결국 돼요. 그래서 이게 뭐 우리가 이제 단타로 보지 말고 인생을 좀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쫙 가는 사람들은 된단 말이에요.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적정 수준의 긴장감을 가지고 좀 쫙 밀면 돼. 쫙 밀면 된다고. 제가 예전에 책쓰기 원고를 써가지고 원고 투고를 해서 그 다산북스라는 출판사하고 이제 미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출판사 직원분이 저한테 예전에 제가 다산북스랑 한번 계약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10몇 년 전에. 거의 한 10년 전이죠. 10년 이상입니다. 근데 이제 그 책을 이런저런 사정으로 못 냈어요. 그 직원분이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더라고. 그때 그 원고를 내고 이제 베스트셀러 됐다면 좋았을 텐데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말입니다. 그 책이 제가 10몇 년 전에 낸 책이 50만 부 100만 부 나갔다. 그랬으면 어땠을까라고 제가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었죠. 그때 100만 부 나갔으면 인생 조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첫 책이잖아. 별로 뭔가 이 실력이 없잖아. 근데 첫 책인데 대박을 냈잖아. 뭔가 연글지 않았지. 뭔가 준비가 안 됐어. 근데 이런 사람에게 왕관이 주어진 거잖아. 그 감당이 될까? 나는 감당을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당이 된다는 건 뭐냐면은 20대의 이런 젊은 나이에 이제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을 때 자만, 안주, 자기 개발, 미흡 이런 것들로 연결이 되고 결국에는 본격적 승부가 벌어지는 30대와 40대에 굉장히 안 좋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반대로 저는 제 책들이 아주 많이 안 팔리고 이런 건 아니지만은 상대적으로 이제 10만 부 이하, 대부분 10만 부 이하거든요. 그래서 책이 조금 덜 팔리고 그래서 좀 고민을 더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노력을 더 많이 하고 책을 더 열심히 보고 더 치열하게 탐구하고 이랬던 것들이 지금 저에게는 엄청난 자산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책쓰기 코칭을 하는데 어떤 주제의 책을 들고 오더라도 방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들은 100% 지금까지 적중을 다 했어요. 제가 심지어 드라마 같은 경우도 코칭을 해가지고 드라마 작가에 데뷔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엄청난 어떤 그 연단의 시간, 소위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연단을 거치면서 굉장히
강해진 거지. 분석하고 고민하고 하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 필요하다. 어쨌든 간에 뭐다, 열심히 한 사람은 결국 된다는 이 소리예요. 열심히 뭐 시간차만 있을 뿐. 그래서 그런 이야기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음을 너무 조급하게 먹거나 너무 큰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 적정 수준의 긴장감을 가지고 가면 됩니다. 가면 결국 기회는 옵니다. 기회는 옵니다. 책을 쓴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와요. 지금 한국 사회에서요, 책을 한 권 낸 사람이 인구 전체로 봤을 때 아직까지도 한 1000명 중에 한 명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의 없어요. 직장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가 다니고 있는 기업이 대기업이잖아. 대기업 내에서 책 쓴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보라고. 거의 없다는 걸 알고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책을 쓴 사람은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이죠. 반드시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색하고 탐구하고 공부한 사람에게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한국 사회는 선진국으로 지금 그 열심히 한 사람에게 확실한 기회를 주는 그런 사회가 점점 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할 거예요. 하기 때문에 뭐다, 혼자서 열심히 준비하시고 노력하시고 하시면은 반드시 기회를 얻게 됩니다. 기회가 되면 또 저를 만나서 또 도움을 또 얻으면 되고. 자, 여기까지 하고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책 쓰기에 대한 멘탈 관리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고맙습니다.